네, 최근에 뉴욕 증시는 굴곡 없이 뻗어나갑니다. 가격에 대한 부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성장주, 최근에 어제 반도체 때문에 우리 시장도 애를 끌었는데 지금 나스닥만 좀 소외되는 움직임 뚜렷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부분인지 최현재 전문가의 시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가는 쪽만 가는 거는 뉴욕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전문가님. 네. 경기 민감주가 여전히 강세입니다. 어제 3대 지수 다우 같은 경우는 한 220포인트 상승해서 0.6% 상승했고요. S&P 500도 0.25% 상승했는데 나스닥만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 경신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안도랠리를 좀 이어갔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 1, 2%대의 여전히 강세를 나타냈고요. 캐터필라도 어제에 이어서 여전히 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3.5% 상승했습니다. 델타항공과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도 1에서 2%대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어제 좀 특이한 거는 그런데 모더나 같은 경우 한 15%대 하락을 나타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금 리포트가 나왔는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그리고 터무니가 없다. 예. 네. 그리고 EU에서도 지금 백신 부작용 검토를 조사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시간에서도 지금 한 1% 중반대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EU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비슷한 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게 지금 심장염증과 관련해서 조금 그런 연관성을 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화이자도 여전히 좀 하락했습니다. 3.9%대 하락을 했고 쿠팡 같은 경우에 지금 정규장에서는 한 1% 좀 넘게 상승을 했는데 시간에서 지금 13%가 빠지고 있어요. 2분기 실적이 지금 손실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 때문에 그렇게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 때까지 흐름을 조금 짚어주셨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큰 틀에서 전문가님 물가 패닉 없었잖아요. 네. 네, 시장이 안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저희가 추적했던 게 중고차 가격이 아니겠습니까? 네. 상승률이 조금 완화가 됐더라고요. 네. 일시적인 품목에서 영향 때문이라는 게 연준의 주장이었는데 그게 조금 들어맞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예. 그거는 저 이 시간에서도 김승현 앵커와 저가 얘기했듯이 중고차 가격이 계속 이렇게 상승할 수는 없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느 순간은 꺾일 것이다. 여름 휴가 지나면은 좀 꺾이지 않을까 얘기했는데 여전히 중고차 가격은 꺾였습니다. 0.2%로 이제 상승세가 좀 둔화됐는데요. 6월 달에는 10.5%인가로 이제 급등했었죠. 지금 7월 CPI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에 거의 부합했습니다. 지금 5.4% 나왔는데 전월 대비 0.5% 상승했죠. 6월 CPI 상승률 0.9% 대비 약간 좀 낮아진 걸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근원 CPI도 4.3% 상승해서 시장 예상치에 좀 부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고차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가 가장 큰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는 총재들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을 좀 해야 된다. 계속 몇몇 인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댈러스 여는 총재는 10월부터 8개월 동안 해야 된다. 더 늦추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얘기했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도 통화 완화 정책에서 이제 중립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인플레가 절대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높은 거는 맞잖아요. 하지만 거의 다 가격에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굉장히 매파적인 신호를 보내는 발언이 나왔습니다만은 크게 신경해서 시장에서는 신경 쓰지 않은 모습도 포착됐다라는 게 이게 조금 특이 동향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맷집 생겼습니까? 이제 인플레에 대해서? 맷집이 생겼다기보다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예상치에 이제 부합한 것으로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낮았죠. 그냥 안도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고 고용 지표도 연준이 원하는 대로 왔고 결국에는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얘기가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물가가 이렇게 계속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될 것이다. 네. 일시적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임대료 역시 그 부분이 계속 우려된다. 저는 그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인플레보다는 이제 돌아가는 시장의 상황을 분위기를 파악하게 되면서 자꾸 기술주와 성장수에서 돈이 빠지네. 그리고 경기 민감주로 이동이 되고 있구나. 이 부분이 가장 확연하게 포착이 됐던 것 같아가지고요. 인프라 법안 통과라던가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지 않다. 속도 조절이 있다. 이게 다 그런 요인이 될까요? 경기 민감주로 이동하고 있는? 네. 네. 뭐 역시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제가 이제 경기 민감주에 조금 더 미국 증시에서 비중을 좀 더 실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6대 4로 저희가 교체했죠. 예, 이번 주부터.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전략은 여전히 좀 유효한 것 같고요. 음. 어제 뭐 보면은 모더나 제가 조금 차트를 한번 좀 볼게요. 모더나 예, 뭐 봐주시겠어요? 경기 민감주 네.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모더나 왜 얘기하냐 그러는데 모더나 이제 그저께 뭐 김수경 앵커께서 뭐 어떻게 뭐 계속 갈 것 같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뭐 당장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어제였죠. 그저께서부터 예. 이제 조금 조정 나오고 어제 큰 폭으로 조정 나왔습니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나 리포트나 결국에는 EU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울고 빠질 자리에서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EU에서의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면은 오히려 지금 빠지는 쪽 빠지면은 또 매수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 시점인가 또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뭐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보이면은 뭐 어떻게 보면 또 가격적으로 또 괜찮은 자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백신주는 트레이딩 괜찮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모더나 필두로 해서 네, 지금 예. 뭐 빠졌으니까 또 다시 이제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또 괜찮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매도권이다. 네, 모더나 쪽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예상보다 이쪽으로 또 매개가 쏠리는 게 철강주 굉장히 유망하다. 국내외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 인프라 법안 통과가 되면서 월가에서는 전기차 충전소 주를 보라. 직접적으로 이런 또 월가 전문가들 멘트가 나오고 있는데 추세 나겠습니까? 가장 좋게 보시는 인프라 섹터 수혜는 어떤 쪽이세요? 저는 인프라 섹터 수혜 중에서 뭐 네. 가장 좋아 보이는 거는 저는 뭐 캐터필러 같은 이런 쪽, 좀 경기인간 좋아. 최전방에 있는 이런 종목들. 그런 쪽 좋아 보이고요. 예. 철강주는 뭐 좋긴 한데 뭐 탑픽은 아니고 솔직히 철강은? 예, 솔직히 그건 이게 좀 중국 이슈도 있어가지고요. 네. 철강이. 예. 미국 증시에서는 또 철도 관련주가 강세인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주식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야 되겠고. 그럼 미국의 문제인 것 같고. 네. 예. 전반적으로 기계는 뭐 어때요? 건설 기계? 기계는 뭐 역시 뭐 캐터필러 그런 쪽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국내에서도 기계 괜찮습니까? 쪽 두산 밥캐스는 네. 괜찮아 보이고 두산 인프라코어는 중국 쪽에 비중이 크니까 조금 제외해야 될 것 같고 북미 쪽에 비중있는 현대건설 기계는 인도 쪽에 포지션이 좀 크니까 그것도 역시 조금 중립적으로 아, 봐야 될 것 같고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인프라와 연관되는 쪽은 우리 증시에서는 그러면은 크게는 없다고 보세요? 크게는 없는데 네. 굳이 따지자면은 뭐 두산 박켓 정도. 박켓 정도. 예, 뭐 철강주야 그쪽에서 US 스틸이나 뉴코 정도, 뉴코에서 그냥 뭐 자체적으로 뭐 해결하는 거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금의 흐름이 뚜렷하게 양분화가 됩니다. 미국산에서도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너무나 심상을 또 조마조마하신 분들이 많으셨던 게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많이 속상하셨잖아요. 네. 지금 반도체 지수가 오거래지 빠지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 너무나 저조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반도체 쪽 얘기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제 결국에는 뭐 반도체 현물 가격이 뭐 약세를 보이면서 또 그리고 하반기 전망도 안 좋다고 보면서 4분기 많이 꺾일 거라고. 네, 그런 하더라고요. 뭐 예.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했는데 지금 추세를 잠깐 보면은요. 네. 우리나라 주식 차트 뭐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그 어제 이제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 이제 바로 영향을 받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졌죠. 그렇죠. 네, 삼성전자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같이 뭐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가령 예를 들면은 휴대폰 사업도 하고 가전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영향을 조금 그래도 요새 뭐 상당 부분 빠졌습니다. 2%좀 넘게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전저점 한번 또 거기서 테스트하고 뭐 살짝 하회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부분에서도 반등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만약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뭐 기술적 반등일지 아닐지는 그때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따가 뭐 어차피 뭐 방송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현물 가격이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전망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건 하는데 그거는 뭐 제가 뭐 이따가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네.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빠졌어. 지금 10만 닉스가 됐어요. 뭐 하이닉스의 사업의 사업 비중이 디램이 워낙 또 막대하게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뭐 이런 네. 건데요. 어제 말고 그저께 이제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5% 넘게 빠졌잖아요. 네.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직격탄 네. 맞는 모습인데요. 뭐 추세는 솔직한 얘기로 뭐 차트를 보시면은 이 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추세는 이탈했습니다. 이탈했는데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장기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또 이것도 뭐 빠지면은 뭐 자금을 들고 있는 분들에게는 또 돈 들고 있는 분들에게는 또 다시 매수 찬스 제공하지 않느냐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일시적으로 10만 원 좀 이탈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하이닉스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점을 쉽게 예단하지는 말자는 건 명확하신 거죠? 예. 잡는 건 하지만 맞지만. 지금 부분에서는 얼마 전에 이 차트 보면 이 지지선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11만 2천 원은 네. 만약에 반등이 오면은 11만 2, 3천 원, 11만 5천 원 미만 정도는 또 다시 뭐 회복을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역시 뭐 회복을 하지만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일 것 같고 그리고 좀 중기적으로 좀 안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시각 그럼 좀 바뀌신 걸로 저희 캐치할게요, 전문가님.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반도체 투톱보다는 저희한테 주셨던 거는 반도체 소부장 위주의 대응이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수적으로 전략 조금 스탠스 바꿀까요?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네. 솔직한 얘기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뭐 PSK 같은 경우에는 뭐 소송권 관련 건도 있어가지고 뭐 덩달아서 11%대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어제부로 이제 추세가 무너졌다고 봐야 됩니다. 아, 네, 추세 무너져가지고 네. 그냥 뭐 일시적인 그냥 소폭 하락이 아닌 큰 폭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시는 건 뭐 중기적인 가격 메리트 보고 접근하시는 거는 솔직히 괜찮은데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예측이 어려운 게 또 주식시장이라서 난감하기도 하고 일단 현실을 조금 받아들이고 내 이쪽에 대한 전략을 조금 변경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장의 흐름에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선호하는 쪽, 자금이 선호하는 쪽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승자냐 패자냐의 싸움도 아주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 많이 걱정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증권사에서도 중립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 소부자 외인들의 어제 융단 폭격을 맞게 되면서 급격하게 조정이 나왔는데요. 오늘 상에 좀 일부라도 되돌림의 반등이 있을지 추세적으로 더 밀리게 된다면은 반드시 여기에서 비중을 줄이거나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장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였습니다.